물의 상태 변화, 단원 정리.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85쪽의 붙임딱지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 생각 그 물을 자유롭게 완성해 봅시다. 물의 상태 변화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의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와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태 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부피 변화와 무게 변화를 실험해 보았어요. 네, 그럼 부피 변화부터 정리해 볼까요? 물이 얼면 부피는 늘어나고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무게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아도 무게는 변하지 않았어요. 네,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다음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에는 증발과 끓음이 있어요. 증발은 무엇이었나요? 액체인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증발할 때에는 물의 양이 매우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증발의 예에는 과일이 마르는 것, 빨래가 마르는 것, 그리고 젖은 땅이 마르는 것 등이 있어요. 그럼 끓음은 무엇인가요? 끓음은 증발과 달리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발할 때보다 물의 양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끓음의 예로는 마시는 국을 끓이는 것, 그리고 찬물을 끓이는 것 등이 있어요. 네, 참 잘 정리했어요. 증발과 끓음 모두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다음은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태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응결 현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응결 현상의 예를 들어 볼까요?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맑은 날 아침 풀잎이나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그리고 추운 겨울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모두 응결 현상의 예입니다. 증발과 끓음 응결 현상 외에 우리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물의 상태 변화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물이 얼음이 되는 경우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얼음과 얼음을 물로 붙여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키장에서 물을 얼려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해요. 또 한겨울에 물이 얼어 수도 계량기가 파손되는 것도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생활 속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물을 끓일 때 만들어진 수증기로 음식을 찌고 스팀 다리미의 수증기를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요. 그리고 식품 건조기로 음식 재료를 말리기도 합니다. 네, 참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도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했나요?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실험 관찰 28쪽과 29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볼까요?